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형 BMW X7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정도에 풀체인지 되어서 이제 판매 시작되었고요. M스포츠랑 DP 비롯해서 고성능 모델까지 충실하게 라인업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디자인 일부도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리뷰 준비한 차량은 BMW X7 DP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은 2열 시트가 독립적인 구성으로 들어가면서 4인 가족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6인까지도 운행이 가능하니까 오늘 시트 구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 디자인 변화는 가장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디자인이 바뀐다고 처음에 이제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큰 덩치에 비해서 다소 작은 헤드라이트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출시가 되고 보니까 커다란 덩치 그리고 얇은 헤드라이트를 걱정했다는 것이 무색할 만큼 이제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헤드라이트가 작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디자인 변화는 없는 편에 속하는데요. 디자인 변화가 있다면 위아래로 그릴 사이즈가 조금 넓어졌다겠는데 사실 봤을 때는 그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화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릴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보았을 때 그릴에 은은하게 라이트 들어오는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쪽을 보시면 이제 무광 크롬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무광 크롬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게 바로 DP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된 이제 디자인 디테일을 갖고 있는데, D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범퍼 디자인 보시면 이쪽이 에어 인테이크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아니고요. 범퍼 디자인의 일부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에어 인테이크를 전면에서 본다고 하자면 여기 가장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이게 에어 인테이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커다란 그릴 그리고 다소 걱정됐던 헤드라이트,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헤드라이트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D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측면 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측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BMW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SUV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웅장함이 정말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쿠페 형태의 SUV도 아니고 외건 형태의 SUV다 보니까 이 C필러 라인을 넘어서 뒤쪽까지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전장 사이즈가 5m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본닛부터 그리고 저기 후면까지 길이감이 상당한 데다가 전고 사이즈와 그리고 후면까지 꽉 차 있다 보니까 차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요. 대형 SUV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미니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 적용되어서 나왔던 DP 휠과 동일한 휠이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이 휠이 적용되어서 나왔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도 동일한 휠이 적용돼서 나오고 있고요. 휠 인치수 같은 경우에는 22인치로 굉장히 넉넉한 인치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차체의 전장 사이즈와 전고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22인치 휠 같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광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별도로 이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다던가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B필러 부분은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루프까지도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이드 스텝은 DP 모델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스텝이 다소 좀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탑승하시거나 또는 아이들이 타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이드 스텝 위쪽으로는 이렇게 크롬 디테일로 사이드 스커트까지 마감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차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차가 정말 거대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해주는 자동차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같은 디자인 디테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건 뚫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막혀 있는 그냥 디자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수석 뒤쪽에 있는 주유구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후면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후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의 이 후면 윈도우가 눈에 들어오네요. 자, 일단 후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X7이라는 엠블럼 그리고 40i X 드라이브라는 엠블럼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가솔린으로 운행된다는 걸 이 엠블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또한 좀
얇고 그리고 넓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헤드램프 사이드에 보면은 이제 BMW 그 전기 차량에 적용되는 그 헤드램프 디자인 디테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여기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항상 이제 리어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거대한 이제 SUV다 보니까 각진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은 자동차의 포스를 조금 더 강조시켜주는 것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두 개의 머플러 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그냥 단순히 팁이 아니고 실제 배기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머플러 팁은 굉장히 커다란 데 비해서 안쪽에 배기구는 동그랗게 작은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위아래가 분할된 형태로 열리는 방식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도 전동 트렁크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전동식으로 오픈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차량이 이제 6인승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배열이 2인, 2인, 2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분들이 이 가장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2인석 시트는 보조 시트라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X7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3열 시트도 굉장히 넓고 활용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성인들이 탑승하고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3열 시트가 이제 펴져 있는 상태라서 트렁크 공간이 다소 작게 제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트렁크에는 히든 스테이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3열 시트를 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짐 수납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후면에서 전고 조절도 모두 가능하고요.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후면에서 이 시트를 접고 그리고 펴는 게 전동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6인승 차량의 3열 시트는 좋은 활용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차량의 3열, 4열의 보조 시트 같은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3열석 시트 활용성이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트를 접고 펴는 것을 이렇게 전동으로 모두 내장해 놓은 것은 이 차량의 쓰임에 굉장히 잘 맞는 옵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는 이제 시트를 이렇게 접었을 때 2열 포지션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버튼이 2열 버튼까지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내 시트의 활용도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요, 두 개의 이제 도어를 따로 닫을 필요 없이 이 버튼 하나만으로 두 개의 도어가 모두 닫힙니다. 다음으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7 40i DP 6인승 모델 실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시트가 이렇게 모카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 오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실내에 탑승하기 전에 도어 쪽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보니까 이렇게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개의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는 전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1억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옵션은 전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실내에 탑승해서 실내 디자인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BMW X7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요 커브 디스플레이죠. 요 모니터가 이제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의 디자인 변화가 사실 실내에서는 가장 눈에 띕니다. BMW 차량을 보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바로 중앙부 모니터가 다소 작게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바뀔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모니터 요렇게, 그리고 실내 구성, 트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구성이 바뀐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칭찬할 것은 바로 이 넓게 들어간 형태의 모니터겠죠. 이 모니터는 당연히 터치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 조작이나 이런 게 이제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BMW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이얼로 모니터 조정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이 대형 SUV다 보니까 운전석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로 모니터 조작은 다소 멀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이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이얼을 이용하면 운전석에서도 쉽게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모니터 하단으로
겉으로 보시면 이렇게 우드 트림이 들어갑니다. 유광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고급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조수석 앞쪽으로는 이렇게 X7이라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존 모델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재밌는 것이 에어컨 송풍구가 위아래 그리고 양옆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향에 구애 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송풍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송풍구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크게 송풍구라고 눈에 띄게 디자인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송풍구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좀 깔끔한 실내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그 하단으로는 이제 비상등 버튼이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 들어가 있는데, 컵홀더는 냉온 기능 전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광 우드 트림이 이렇게 넓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키 디자인이 바뀌면서 기존에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BMW 키 디자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줬고요. 냉온 컵홀더 하단으로는 이렇게 크리스털 기어봉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기어봉이 토글 방식으로 채택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좀 화려하게 나와 있었던 그런 기어봉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짧게 수납된 형태인데 오히려 이제 좀 실내를 깔끔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다이얼에도 전부 이제 크리스털 인테리어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실내를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전고 조절하는 버튼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모든 버튼들이 터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들어갔다는 구성 하나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차량들이 터치 버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는 그 터치 버튼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버튼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네요. 뿐만 아니라 C핀 단자도 하나 내장되어 있어서 센터 콘솔 수납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 X7 하면 일단 패밀리카로서 구매하고 패밀리카로서의 목적을 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입니다. 6인승 차량의 2열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된 시트 분할로 들어간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 2열 시트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뒤 길이나 그리고 등받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탑승했을 때 상당히 편안한 위치까지 조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열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앞으로 젖혀서 이렇게 3열에 탑승하는 구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 레버를 앞으로 젖히니까 앞쪽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2열 시트도 이렇게 사람이 타기 편한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3열에 사람이 탑승을 할 때 보통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1열 시트와 그리고 2열 시트 포지션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니까 3열 탑승할 때 굉장히 넓은 입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3열 공간의 편의에 대해서도 좀 중점을 둔 자동차이기 때문에 2열 시트에도 이런 기능들이 채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레버를 다시 뒤로 젖히니까 이렇게 1열 시트와 2열 시트가 동시에 이동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2열은 이제 에어컨 개별 송풍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 좌석 모두 온도를 개별로 설정할 수 있어서 이것도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위쪽에는 파노라마 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에서도 이제 공조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고, 사이드에는 컵홀더라던가 이런 수납 공간도 작게나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열 시트 활용성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BMW X7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패밀리카로서 이만한 쓰임을 갖고 있는 자동차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지금 시기에 구매하신다면 차량을 오래 유지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 재고는 다소 보유하고 있으니 이렇게 매력적인 BMW X7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박 팀장이 성심성의껏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